제38장 거짓과 진실 사이의 선택. 고양이의 피부처럼 부드러운 옅은 빛을 띤 얼굴에 언제부터인가 애절함이 더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당신에게 죄가 된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은 징청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계략이 드디어 초기의 효과를 보인 것이 기뻤다. 징청이 여자를 유혹하는 경험에 따르면 보통 여성은 주변의 추종자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서 좋다. 그럼 내가 내 인내심을 시험해 볼게. 온 힘을 다해 내게 장난을 치고 너를 즐겁게 해줄게. 물론 많은 남자들이 여성에게 놀림을 당하는 걸 즐기기도 하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좋아하니까. 라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하루에 15번씩 내가 그 아름다운 여학생 곁에 나타난다면 그 소녀는 내 마음속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 그럼 내가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만큼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내 가치를 낮출 수도 있지. 이건 아주 간단한 이치야. 우리는 거지를 차별하지 않지만 차에 막 내리자마자 한 무리의 거지가 뒤를 따라와서 돈을 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상상해봐. 기분이 어떨까? 짐청은 이어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소녀는 내 아부와 아첨에 익숙해져서 내게 여기저기 시키는데 익숙해져 있겠지. 그런데 내가 갑자기 15일 동안 사라지면 그녀는 당황하고 비록 그녀가 널 좋아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게 돼. 뭐 하고 있어? 무슨 일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바로 그때 짐청이 보양이에게 주고 싶은 감정이 바로 그 느낌이었어. 징청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도 내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 나는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더 이상 널 괴롭히긴 어려워. 게다가 너도 남자친구가 있지? 나는 그가 오해를 받거나 남에게 비난받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제3자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줘. 고양이의 눈동자에 갑자기 눈물이 스쳤다. 그녀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을 드러내며 애처롭게 말했다. 아마도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친구가 될 수 없더라도 같은 반 친구로 지낼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무 어색하고 마음이 불안해. 어색하고 불안해. 모양이야.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니? 이제야 내가 생각했던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겠어. 오히려 내가 가식적이라는 느낌이 들어. 겉모습의 순수함으로는 내 속마음을 숨길 수 없잖아. 지금 내 앞에서 삐딱거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미 남자친구가 있잖아. 가서 그에게 울며 얘기해. 이 모든 일은 내 징청과는 무관해. 나는 내 친구가 될 의무가 없으니 사과하고 떠나길 바라. 징청의 무정함에 보양이는 눈물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그 눈물방울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며 하얀 얼굴을 적셨다. 그 순간의 슬픔과 우울함에 징청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보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징청을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보냈다. 눈빛에는 상처가 가득했지만 곧 맑은 결심이 떠올랐다. 짧은 눈빛을 주고받은 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갑자기 큰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 손의 힘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느꼈다. 고양이는 부드럽게 생각했다. 짐청의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손바닥의 뜨거움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고양이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징청은 손을 잡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왜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어? 내가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다면 정당하게 거절하면 되잖아. 그런데 왜 나를 속이기 위해 남자를 찾았어? 고양이는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누가 말해줬어? 징청은 코웃음 섞인 소리를 냈다. 세상에 틈새가 없는 벽은 없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내 감정을 무시했는지 물어볼게. 내가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
만약 내가 처음에 진실을 말했더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너였을 텐데. 고양이는 급히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다. 미안해. 나는 감정을 학업보다 우선시할 수 없어. 우리 아직 고등학생이고 3년 뒤에는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맞이해야 해. 사랑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게다가 나는 가볍게 관계를 맺는 여자가 아니야. 첫눈에 반한 매력도 없고 오히려 함께 지내면서 내가 너무 거칠고 경쟁적인 모습을 보여서 갈등이 잦았어. 그때는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 감정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어제 영어 시간에 내가 나를 도와줬을 때 너가 정말 키가 크고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그 순간 내 품에 안기고 싶었어. 그곳이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느꼈거든. 고양이가 말했듯 특히 신중한 여성들은 일시적인 감정에 휘말리기 쉽지 않다. 첫눈에 반하는 경우는 드물다.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진청은 황해치가 훈계하던 순간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관계를 이용한 불황자 같은 이미지가 강했다. 이런 첫인상으로 진청이 고양이를 계속 붙잡는다면 그녀가 그 감정을 받아줄까? 이 답은 분명히 예이며 이는 명백하다. 만약 징청이 개인과 함께하지 않고 보양이에 집착한다면, 보양이가 형보양내를 방패 삼지 않았다면 두 사람이 결국 함께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보양이의 편견과 징청의 다정함이 얽혀 모든 것이 지나간 구름처럼 사라졌다. 추억은 남지만 다시 현실로 가져올 수는 없었다. 징청은 이제 약간의 후회를 느꼈다. 고양이에 대한 빚을 졌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는 자신의 다정함을 증오하고 고양이를 잃은 것이 안타까웠다. 눈앞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보며 그녀를 강하게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다. 징청은 더 이상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손바닥에 힘을 주어 그녀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빛이 나는 듯했고 하얀 피부 위로 흐르는 빛이 은은히 반짝였다. 그는 고양이의 작은 입술에 입을 맞추며 붉은 입술을 탐했다. 고양이의 숨결이 거칠어지자 진청은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깊이 키스했다. 그 입술이 맞닿으며 새로운 부드러움이 두 사람의 가슴을 채웠다. 고양이의 입술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다. 진청은 감탄하며 가볍게 탄성을 질렀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고양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반쪽 얼굴을 가렸다. 헝클어진 앞머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약간의 반항적인 매력을 뽐냈다. 진청은 그 모습을 보며 야성적인 충동을 느꼈다. 그는 행동을 확대했고 입술에만 머물지 않았다. 교실 벽구석에 기대어 한 손으로 고양이의 허리를 감쌌다. 옷 안에서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는 혀를 움직여 고양이의 입술을 스쳤고 하얀 이 사이를 스치며 약간의 단단함과 산미를 느꼈다. 그 감각에 징청은 몸을 살짝 떨었다. 그의 큰 손이 고양이의 등 뒤로 움직이며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옷 안으로 손이 들어가며 속옷을 건드리려는 순간 똑 하는 가벼운 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놀란 징청은 급히 고양이를 잡아당겼고 교실 문을 내다보니 이미 비어 있었다. 고양이의 뒤를 스쳐간 것은 분홍색 재킷을 입은 사람의 실루엣뿐이었다. 개행. 징청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눈앞에 보인 것은 아직도 밥 냄새가 나는 포장 도시락 한 상자뿐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